자, 398페이지 표시에 관한 등기.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복습입니다. 복습. 자,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타이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어디에다 할까요?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다가 하게 됩니다. 어디에다 한다? 표제부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표제부에 한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할 때 이러한 등기를 일명 우리가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시험에서는 사실의 등기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표제부의 등기다 이렇게. 표제부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제부의 등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무엇이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다. 즉 신청의 의무가 있다. 몇 월 이내에 가서 해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가서 해야 된다.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이. 등기 명의인이 하는데 그냥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면 틀려요. 소유자가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는 거냐면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줄여서 누구? 소유자예요. 소유자고요. 이러한 표제부의 등기는 먼저 대장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정리하고 대장부터 무엇을 하고 대장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대장을 무엇을 해서 대장을 첨부를 해가지고 등기를 무엇하는 것이다?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제부는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없잖아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표제부의 등기에는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제부의 등기는 언제나 어떠한 등기로만 주등기로만 실행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표제부에서는 두 개만 한번 볼게요. 두 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표시에 관한 등기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표제부에서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하고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한번 보게 되면 복습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복습이에요. 복습.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다. 표제부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표시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접수 들어가고 자 토지 표시를 무엇이라 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그래서 토지 표시니까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기타적인 내용 들어가요. 요게 이제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는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자, 여기 표시번호 들어가죠. 표시번호 들어가고 역시 접수란이 들어갈 것이고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무엇, 건물의 내역이 들어갑니다. 건물의 내역이 들어가는데 이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무엇과 무엇을 의미한다?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종류와 면적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면적을 의미하더라 라고 말. 그 다음에 기타 원인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토지 표시의 변경이라고 했죠.
자,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부동산. 자, 넓게 부동산 표시의 무엇? 변경.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무슨 등기? 경정 등기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는 토지의 경우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물론 여기에 건물의 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의 공통점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했을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을 변경 또는 경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이 변경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가 되는 것이고 경정 등기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다? 그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일 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쓸게요. 이제 계속 우리가 보면 이 등기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 했던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써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동산은 무엇이다? 저기 있는 거 다시 쓸게요.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무엇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까지만 쓰면 등기는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종류, 그 다음에 무엇? 면적 이렇게 있습니다. 면적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면적은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책이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면적의 증가와 감소가 될 수 있는데 토지를 분필했을 때는 감소가 좋으죠. 하필했을 때는 면적이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분필과 하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등기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기법에서는 합병이라 그래요. 분필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필이라 그래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등기부가 개설을 그럼 여기에 면적이 100이면 면적이 줄고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합필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기서는 등기법에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얘를 분필을 해가지고 이쪽에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들어만 보세요. 여기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니까 등기 기록이 무엇이 돼요? 여기가 개설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합쳤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 A하고 B를 만약에 A로 합쳤다. A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A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무슨 등기를 하면 돼? 변경 등기를 하면 되고 얘는 등기 기록을 무엇 하면 돼요? 얘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면 되는 거죠. 그냥 여기가 AB고 여기가 AB다. 그러면 이쪽은 면적이 줄어들었죠.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무슨 등기?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변경 등기. 면적이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무슨 등기? 이것도 변경 등기다. 여기는 개설이 발생하고 여기는 폐쇄가 발생하는데 토지를 합병했을 때는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등기사항이라고 그랬죠. 이들을 우리가 무엇이란다? 등기사항, 등기 기록이다. 등기사항. 그럼 등기사항의 지번은 일부죠. 지목도 일부죠. 면적도 일부죠.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에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다 이겁니다.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 넣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신청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또 쓰는 겁니다. 신청에 의무가 있다. 몇 월 이내에 가라? 1월 이내에 가라.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책엔 없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무엇이 되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게 되면 얘가 바뀌잖아, 소재가. 그죠? 그럴 땐 어떻게?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즉 토지의 표시를 무엇하는 것이다? 변경하는 겁니다. 이때 무엇을 첨부하자? 대장부터 먼저 첨부하자. 대장부터 첨부하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어떤 승낙서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고요. 등기는 실행이 됐을 때 언제나 어떠한 등기로? 주등기로 실행이 되더라 이겁니다. 주등기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변경등기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종전거를 무엇을 한다? 종전거를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나요?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398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하게만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시번호 1번 접수 202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집원은 10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목이 바뀝니다. 지목이 바뀌면 여기 2번 해가지고요. 2번 해가지고 지목이 대에서 전으로 바뀌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전거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한다. 종전거를 무엇한다. 이렇게 종전거를 말소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그럼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399페이지로 오시면 요거 나오죠. 요게 이러한 것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 건물의 무엇이다?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이에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요. 누가 한다? 여기서도 만약에 면적의 증감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면적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토지와 달리 건물은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분합이라 그래. 분할합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몇 월이네? 1월이네.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얘네들이 바뀌니까 직권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때 뭐를 첨부해라?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대장 첨부하고 형식은 어떻게?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398페이지에 등기 신청에 관한 특칙과 399페이지에 등기 신청에 관한 특칙에서 뭐만 달라요? 글씨 보면 토지와 건물만 틀리고 다 똑같잖아 지금. 토지와 건물만 틀리고 다 동일한 내용이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등기법 첫 시간에 우리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무엇이 있었어요? 표제부에 하는 표제부의 등기와 갑구와 을구에 하는 갑구 을구의 등기가 있더라.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 몇 월이네? 1월이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멸실등기. 멸실등기도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얘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멸실등기라고 정의 한번 써볼까요? 멸실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무엇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화재라든지 홍수에 의해서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멸실등기예요. 그럼 교재 보시면은 399페이지에 토지의 멸실이라고 써 있어요. 토지에 무엇이 있다? 멸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이다. 이때 토지가 멸실이 될 수도 있고요. 토지가 멸실이 됐을 때 건물의 경우는 두 개로 쪼개져요. 건물의 경우에는 두 개로 쪼개지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쪼개져요?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하고 부존재 건물. 멸실됐을 때하고 부존재 건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때의 이 경우에는 몇 월 이내에 가서 해라? 1월 이내에 가서 멸실등기를 해야 될 1월 이내에 해야 될 신청에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존재 건물,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지체 없이 가서 합니다. 지체 없이.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청의 의무가 없다. 자, 이럴 때 얘가 전부가 뭐가 돼야 돼요? 멸실이 돼야 돼.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죠. 여기 보면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렇게 일부가 뭐가 됐을 때, 일부가 멸실됐을 때 줄어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건물의 일부가 무엇이 됐을 때? 멸실됐을 때. 그럼 일부 멸실은 어떤 등기를 해라?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무엇을 한다?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이 멸실이 되면 등기 기록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 기록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부동산이 멸실이 되면 등기 기록을 무엇한다? 폐쇄한다. 들어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교재 없으니까. 만약에 멸실이 된 건물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 요거의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등기 기록 이렇게 되죠.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이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값고 을고, 을고가 묶어서 우리가 이걸 묶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1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부분만 멸실이 됐어요. 이렇게 멸실됐을 때는 이거를 다 폐쇄를 하면 등기 기록을 폐쇄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여기에 무엇만 표제부와 갑구와 을고만 그냥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멸실이 되거나 건물이 멸실됐을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맞는 말이에요. 단 멸실한 건물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표지부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멸실 등기는 어디에? 표지부에다가 멸실의 뜻을 기록해요. 표지부에다가 멸실의 뜻을 멸실 등기 할 때는 등기관이 멸실의 뜻을 기록을 하겠죠. 신청을 받으면 멸실의 뜻을 기록하고 등기 기록을 무엇을 한다? 폐쇄합니다. 자, 멸실 등기 어디에 한다 그랬어요? 표지부에다. 표지부니까 부기 등기를 인정하지 않죠. 오로지 얘는 무엇이다?
주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399페이지의 토지의 멸실하고요. 400페이지의 건물의 멸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역시 얘도 뭐를 첨부하는 거 똑같지. 대장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오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그대로 오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건물이 무엇이 됐다? 멸실이 됐습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몇 월 이내? 건물의 소유자는 1월 이내에 무엇을 해야 돼요? 소유권의 등기명은 1월 이내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를 무엇해서 대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 대위 신청의 개념도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시에 관한 등기에 세 번째로 이제 무엇이냐면은 대지권의 변경 등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대지권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이 대지권이 도대체 뭐냐? 대지권.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전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A라는 사람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한다? 대지 사용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그래요?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말 그대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 대지 사용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대지 사용권에는 4개가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에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고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 4개에 대한 무엇이 있다? 대지 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을 합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근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요, 이 건물과 토지가 분리가 되면은 굉장히 권리 관계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건물과 대지를 하나로 일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이 대지 사용권을 무엇하고 전유 부분과 일체를 시킵니다. 즉 이게 2개 각각인데 일체가 된다는 소리는 하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일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분리처분을 무엇한다?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중에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그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뭐라 그래요?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지 사용권의 종류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도 몇 개? 4개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대지권이 발생하고 발생과 변경과 소멸, 발생, 변경, 소멸일 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지권의 무엇이라 한다?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경 등기. 그래서 이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는 표지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요.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는 역시 여기서도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표시에 관한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만 지금 이번 과정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고 나머지를 잘 보시면 앞에서 제가 변경, 경정 이런 등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의 어떤 표제부의 등기와 갑구, 을구의 등기를 설명할 때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과 경정 등기는 여기에다가 추가될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될 내용은 없다. 이게 전부 다다. 이게 전부 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등기법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서로 간에 이렇게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서 힘들어지면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정리되는 거죠. 뒤에 있는 내용을 끌어오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어찌됐든 등기법은 내용상에서 서로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계속 쫓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거의 80% 이상은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표시에 관한 등기고, 그 다음에 이제 40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권리의 변경,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말소 등기, 회복 등기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입문과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그 소유권 보존이라든지 이쪽 뒷부분의 경우에는 기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입문과정의 마지막 수업인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한 4개 정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